요즘 시장이 유난히 조용하다. 숫자는 조금씩 내려가고 차트 색깔도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고 사람들 얘기도 하나둘씩 줄어드는 느낌이 든다. 이럴 때면 나도 솔직히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진다. 괜찮은 걸까?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올라온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설득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기록을 보게 될 내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일기를 쓰듯이 정리해보려 한다. 왜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왜 비트코인을 선택했는지, 왜 하락장이 올 때마다 오히려 마음을 더 단단히 먹으려고 하는지, 언젠가 다시 이 시기를 돌아봤을 때 그래, 그때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웃으면서 떠올릴 수 있도록 조용히 한 줄 한 줄 적어 내려가려 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락장은 참 잔인한 방식으로 마음을 흔든다. 갑자기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빨리 끝내주지도 않는다. 마치 조용히 아주 조금씩 내 마음의 틈새로 스며들어 오는 것처럼 다가온다. 처음에는 잠깐 조정이겠지 하고 넘긴다. 두 번째에는 좀 길어지네 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되면 설마 이번엔 진짜 큰 하락인가? 하고 마음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다. 그리고 네 번째쯤 되면 결국 이렇게 묻게 된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늘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려 한다. 나는 가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믿는 사람이다. 가격은 매일 흔들린다. 사람들의 감정이 흔들리면 가격도 흔들린다. 전쟁, 금리, ETF, 환율, 규제,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숫자는 더 쉽게 불안해진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본질은 어떠한가? 사토시가 이 네트워크 안에 넣어둔 단 하나의 원칙, 2100만 개 늘어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없다. 특정 국가의 정치적 선택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군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다. 이 단순한 사실은 지금까지 17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변하지 않는 것에서 다시 마음의 중심을 찾으려 한다. 사람들은 자꾸 가격을 먼저 본다. 하지만 그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는 것과 같다. 비트코인은 가격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구조로, 철학으로, 네트워크로 이해해야 한다. 그걸 잊는 순간 하락장은 공포가 되고, 그걸 기억하는 순간 하락장은 기회가 된다. 상승장에서 원칙을 지키는 건 쉽다. 남들 다 웃고 있을 때 나도 웃으면서 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 말하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여기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누구도 확신을 주지 않고, 차트도, 뉴스도, 커뮤니티도 모두 조용해지는 이 순간 내 마음만 조용히 흔들리는, 바로 이때가 원칙의 가치가 가장 크게 드러나는 시기다. 하락장의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상승장에서 따로 뭘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걸어온 시간 자체가 결과를 바꿔놓기 때문이다. 반대로 하락장에서 흔들린 사람은 상승장이 와도 후회만 남는다. 이 시장에는 늘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떨어질 때는 무서워서 못 사고, 오르면 다시 떨어질까봐 못 사고, 폭등하면 너무 비싸서 또 못 사고, 끝나고 나서야 그때 살 걸 후회하고, 다시 떨어지면 또 공포에 잡힌다. 이 패턴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원칙이다. 스스로 정한 기준.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속도. 이게 있어야 하락장에서도 버틸 수 있다. 투자를 할 때 나는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하나는 투자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빠다. 아빠라는 역할은 투자자로서의 태도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동시에 더 멀리 보게 만든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은행의 신뢰도는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고, 돈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깎여나가고 있다. 국가 부채는 줄어들기보다는 그냥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시대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 나는 아이들에게 거대한 상속 계획을 남기고 싶어서 이 시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대신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택의 기준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나에게는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원칙, 어떤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용 구조,
느리지만 확실한 채굴 리듬, 먼 미래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설계 철학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하락장은 두려움의 순간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순간이 된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뉴스도 시들해지고 관심이 사라지는 시기는 오히려 누군가가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이다. 기관은 결코 화려한 상승장에서 매수하지 않는다. 시장이 지쳐 있을 때, 조정이 길어졌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거둘 때 조용히 들어온다. 하락장은 아는 사람이 움직이는 시기, 상승장은 모르는 사람이 뒤늦게 들어오는 시기다.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지금 같은 시기가 오히려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비트코인의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이 조용한 시간을 견딜 수 있다. 하락장에 들어오면 사람의 감정은 정말 바쁘게 움직인다. 불안, 조급함, 의심, 후회, 분노. 이런 감정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꿔가며 올라온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비트코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10분마다 블록을 만든다. 정해진 속도로 난이도를 조절하고 해시레이트는 네트워크를 지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2100만 개라는 목적지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갈 뿐이다. 이 조용한 일관성은 인간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나는 흔들린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감정이 없다. 비트코인은 숫자와 규칙으로만 움직인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를 만든다. 그래서 나는 비트코인의 구조를 믿으려고 한다. 예전에는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감정이 공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정말 무서운 건 공포가 아니라 조급함이었다. 공포는 몸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차라리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조급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다. 조급함이 만들어내는 행동은 거의 정해져 있다. 쓸데없는 잦은 매매, 박스권에서의 반복적인 손절, 급등락에 반응해서 뛰어들었다가 물리는 패턴, 남들과 비교하며 흔들리는 마음, 이 모든 행동이 결국 계좌를 깎아먹는다. 반대로 원칙은 시간을 만들어준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익은 결국 시간에서 나온다. 비트코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비트코인은 버티기만 해도 구조적으로 유리한 자산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는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에게 자주 말한다. 하락장을 버티는 건 멘털의 힘이 아니라 구조와 철학을 이해한 정도에 달려있다. 나는 이런 글과 영상을 남길 때 단순히 정보를 설명하고 싶어 남기는 것이 아니다. 이 기록은 결국 미래의 나 자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내가 지금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건 아빠가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아빠가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가이다.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던 마음,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태도. 이게 결국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도움이 되는 힘이라고 믿는다. 하락장은 언제나 지금이 제일 길게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단 한 번도 영원했던 적은 없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도 비트코인은 혼란 속에서 조용히 탄생해 은행을 믿지 않는 돈이라는 기준을 세웠다. 2013년에는 마운트 곡스 파산으로 시장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지만 비트코인은 그 폐허 위에서도 묵묵히 블록을 쌓아갔다. 2018년에는 ICO 거품이 터지며 모두가 떠나갔지만 비트코인은 $3,000 바닥에서도 네트워크를 멈추지 않았다. 2022년에는 FTX까지 무너지며 신뢰가 바닥났지만 비트코인은 끝까지 멈추지 않고 10분마다 블록을 만들었다. 언젠가 2033년쯤이 되어 이 시기를 돌아보면은 나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다. 그때가 진짜 기회였구나.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담았어도 괜찮았겠다. 그래도 그때 도망치지 않고 버텨줘서 다행이다. 나는 불필요한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다. 그래서 오늘도 조용히 천천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속도로 비트코인을 모아간다. 우리가 겪는 이 하락장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정리의 시간이고 더 멀리 가기 위한 숨고르기다.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도 어쩌면 자연스럽다. 다만 이 불안이 나를 집어삼키게 둘 필요는 없다. 나는 가격이 아니라 방향을 보고 가는 사람이라고 오늘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말해본다. 당장은 힘들어도 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일기를 펼쳐보게 되는 날 조용히 이렇게 적혀 있기를 바란다. 그때 잘 버텼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에게 정말 고마운 선택을 해줬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